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한 주요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급속도로 급등했는데 실적은 다소 부진한 회사, 급히 올라가는 증시에 얼떨결에 너도 나도 딸려 올라가 버린 회사 등을 특히 이런 하락장에는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지속적인 실적이 곧 나의 수익률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엄청난 실적을 돌파했다고 하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음식료 기업 관련 종합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하도 코스피는 버블인가? 지금부터 시작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터 린치의 책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라는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론장에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주식시장의 내일에 대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6% 증가한 1조 6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2011년 4월 창사 이래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2,928억 원으로 전년보다 219.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순이익이 2,410억 원으로 18.76% 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1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영업이익률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2019년 13%에서 2020년 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뭐예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란 고정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GSK와 6억 2,700만 달러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포함해 2019년 매출의 약 2.5배 수준인 17억 8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현재까지 CMO 계약을 총 47건 수주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 아셨나요? 지난 1월 18일에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는데요. 특히 제4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한 공장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 플랜트로 설계됐는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송도 생산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물량은 총 36만 4천 리터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세계 생산 능력 132만 리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공 예정인 4공장을 더하면 62만 리터로 압도적인 1위를 굳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공간 건설에만 총 1조 7,400억 원이 투입되면서 향후 제2 바이오 캠퍼스 부지 확보를 진행하면 전체 투자비는 2조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바이오계의 TSMC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이오 위탁 생산으로는 앞으로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음식료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놓은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에서 2월에 제로 사이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6년 만에 재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설탕 탄산음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 같습니다. 또 롯데제과에서 과자 정기구독 서비스 월간 과자 자사모를 통해 상시 운영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월간 과자는 3차례 한정판으로 출시했는데 모두 완판됐었다고 하네요. 3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완판되니까 이제 아예 상시 운영하는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국이 미국 따라 구독 경제를 추구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자까지 정기 구독 서비스가 나오나 봐요. 미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식료품까지 구독 서비스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독을 하면 뭔가 큰 패키지를 더 저렴하게 먹는 것 같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꾸준히 돈을 받는 거니까 엄청난 이익이죠. 소비자는 구독해놓고 매달 자동이체 하면서 잊어버리면 돈이 따박따박 결제가 되니까요. 자, 구독 서비스 어디까지 갈지 이제는 무섭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소식인데요. 불닭 소스 4종을 3월 일본 현지 판매법인 삼양 재팬을 통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역 레스토랑과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스페셜 메뉴로 제공하고 있나 봐요. 다양한 불닭소스 콜라보레이션 메뉴를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매워가지고 못 먹겠던데.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소식인데요. 검정보리 차음료 블랙보리를 2017년 12월 출시했는데 이게 지금 약 3년 동안 누적 판매 1.5만 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하락장, 그리고 요즘 같은 상승장에 도움이 될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실한 종목이라도 시장의 호황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틀랜틱 시장으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에서 되도록 멀쩡히 떨어져 지내기를 권한다. 시장이 나를 구제해줄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걱정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렐의 시트 사업이나 타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림프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나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피터 린치의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였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3,2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4조 넘게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개인이 이를 사들이며 지수 추가 하락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8.68포인트 내린 3,140.31에서 마감했습니다. 내일 증시도 하락장이 될 수도 있지만 모두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